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188쪽의 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8쪽의 1번을 보면요, 우선 7개의 함수 중에 순서대로 해도 되지만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1번에 순위를 구할 때 사용할 함수가 if하고 rank.eq인데 rank.eq만 있을 때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f하고 같이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살짝 뒤로 밀어두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도입 연도 뭐 이렇게 함수 한 개 나왔잖아요, 그죠? 라이트 함수가 나왔는데 라이트 함수도 나는 뭐 생소하게 써본 적이 없네 이렇게 하면 이것도 굉장히 한 개의 함수지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것도 뭐 뒤로 넘기고, 자, 많이 쓰던 거 뒷섬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뒷섬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고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함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뒷섬이 3번 문제니까 여기 판매 관수 제어 시공비의 합계를 구하는 건데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뒷섬 함수를 씁니다. 자, 함수는 일단 등호부터 먼저 들어가죠. 예, dsum이라고 쓰겠습니다. dsum. 자, dsum이라고 쓰면 지금 이제 내장 함수에서 이 함수는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필드들의 값들의 합을. 자, 그러면 일단 더블 클릭을 해서 내장 함수가 넣으면 여기 이 수식 입력줄에 는 ds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때 여러분들이 그냥 한 줄 수식으로 쭉 쓰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쓰면 되는데요. 난 아직까지도 이렇게 함수 삽입 요 대화 상자를 여는 것이 편해 이렇게 하면은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D가 붙는 거는 항상 데이터베이스의 그 약자잖아요. D라고 해서 글자를 짧게 이렇게 한 글자로 표시를 했는데 뭐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전체에서 그 필드에 맞는 합을 구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조건은 당연히 세 가지의 인수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B4에서부터 H12번 요 자체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뭐 C의 4번 또 해당되는 거 D의 4번에서부터 H12번 이런 식으로 내가 임의로 축약을 시켜서 범위를 지정을 한다면은 그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레인지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레인지의 범위는 그냥 범위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베이스 즉 DB라고 얘기하면 원 자료 B4에서부터 H12번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으니까 이 필드라고 하는 요 그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필드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기에는 B4에서부터 H12번 아주 짧은 요 작은 데이터입니다. 뭐 실제 테이블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테이블에서는 행과 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행과 열 대신에 용어 자체를 행을 레코드라고 얘기하고 열을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내가 어떤 합을 구하고자 하는 그 필드를 대표하는 지칭을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관수 제어 시공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시공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공비 자체의 필드를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요 첫 번째 행이 전부 다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드 또는 이름 또는 뭐 항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필드는 이 시공비에 들어있는 자료를 대표하는 하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썸이프나 카운티프나 뭐 에브리지 if에 나오는 이 그 크라이테리어와 영어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dsum의 크라이테리어는 반드시 문제지에서 주어졌듯이
관수 제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요. 이게 바로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관수 제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나옵니까? 노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크라이테리는 유독 이렇게 제어 수준, 필드와 조건이 같이 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심표 스타일이 되어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일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자료가 숫자나 회계 스타일로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심표 스타일로 해주시면 바로 회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카운트 if가 나와서 좀 쉬울 것 같았는데 sum if가 또 나왔네요.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평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거 모르겠다. 그럼 일단 요것도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냅두고, 자, 최대 농가 면적을 구할 때 라지 함수, 이거는 크기 순으로 제일 큰 거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쓰고 라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맥스가 최대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맥스와 라지는 같은 값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는 일단 범위 내에서 전체 한글 첫 번째, 항상 첫 번째 1등이 이제 맥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는 우리가 민 함수를 써서 이제 제일 작은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라지라든지 반대말 스몰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 순으로 데이터를 쫙 나열했을 때 그게 바로 어레이예요. 범위.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농가 면적이니까 농가 면적 H5번에서부터 H12번을 쫙 나열을 했어요. 이렇게 배열식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이 나열이 된 상태에서 K라고 하는 것이 몇 번째로 크냐, 스몰이면 몇 번째로 작으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K가 이제 여기서는 최대라고 했으니까 8개 중에서 최대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최대를 1로 이제 쓰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일 때는 이렇게 그 문구에서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최대라는 말로 이렇게 돌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지에서 최대라는 것은 1이지, K가 1이지라는 것을 아시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죠.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일반으로 지금 지금 현재 농가 면적 자체가 이렇게 심표 스타일이 없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Vlookup 함수. 나 Vlookup 어려운데요. Vlookup은 여러분들 매번 지금 한 문제를 풀다 거듭거듭 풀다 보니까 조금 쉬워지진 않았나요?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Vlookup은 필수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꼭 하셔야 돼요. 자, Vlookup 들어갑니다. Vlookup 더블 클릭을 하고, 자, FX를 눌러서 이 함수 삽입을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인수가 일단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이렇게 영어로 인수가 나오니까 읽기 싫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lookup value 찾는 값입니다. 이 찾는 값은 문제지에서 딱 주어집니다. 여러분 6번의 문제를 보면 H14번 셀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색 값이 바로 이 H14번입니다. 그럼 이 H14번의 특징이 자료 하나만 있나? 아니죠. 그죠?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목록으로 자료를 요 하나의 셀에 8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유효성 검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H14번 셀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시공비를 구하는, 조회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테이블 어레이가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표라고 얘기하거든요. 참조표. 영어대로 표 배열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참조표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참조할까? 원표가 있는데 이 원표에서 원표는 있고 참조표를 이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참조표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면은 표를 만들기가 쉽겠죠. 그죠? 그러면 뭐다? 이 H14번의 값이 들어있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참조표로 시작점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H14번이 관리 코드라고 해서 관리 코드부터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는 데이터에 관련된 것만 가공을 하고 처리를 하고 가공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필드가 들어가는 부분은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참조표는 데이터가 있는 여기 B의 5번에서부터 농가 면적 시공비까지니까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표에서 그럼 칼럼 인덱스 넘버가 몇 열에 내가 원하는 값을 이 H14번을 클릭을 하면 몇 열에 있는 값을 구해야 해? 이런 말이죠. 그러면 칼럼 인덱스가 10번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써주고 그리고 이제 요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할래? 아니면 근사값을 할래? 정확하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0이라는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심표스를 하나 주고요. 여기 이제 줘야 된 값에 따라서 각각 시공비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수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문제는 조건부 서식이죠. 그죠? 자, 이 조건부 서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건부 서식을 구할 때도 데이터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필드명을 잡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2번, 3번 작업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반드시 데이터만 B의 5번에서부터 J의 12번까지 함수를 안 했는데도 잡아야 되나요? 하면서 어떤 친구는 여기서부터 B의 5번에서부터 또 H의 12번까지 잡는 친구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행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건 일부죠. 행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5에서부터 J의 12번까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수식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뭐 데이터 막대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양에 의한 것은 하지 않고요. 규칙을 새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는데요. 여기서 수식은 시공비가 3천 이상입니다. 행전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시공비가 3천 이상이라는 수식을 우리가 보통 수식은 조건부 서식할 그 if 함수 할 때 식이 들어갔잖아요. 그 식을 그냥 써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손으로 쓰느냐? 아닙니다. 찍어주면 됩니다. 자, 시공비가 이게 주어잖아요. 그죠? 시공비가 비연산자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하면 절대 참조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혼합 참조로 그러면서 혼합 참조 중에서도 열이 자유로운 행참조를 해줍니다. 달러지요. 자, F4번 키 몇 번? 예, 2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상이니까 관계연산자 들어갑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같다, 같지 않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이상하고 3천, 일시, 100천 심표 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게 하나의 식입니다. 요 식을 만족했을 때 서식으로 들어가서 굵게 그리고 파랑 연파, 파, 진파입니다. 파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시공비가 3천 이상인 그죠? 행전체에 대해서 이제 자료가 2개의 레코드가 지금 선택이 됐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못 하겠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이 함수가 2724, 140점 만점에 하나, 둘, 셋, 네 개였으면은 이 80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개의 함수를 놓친 경우인데요. 뭐 3개의 함수를 놓쳤다 해서 합격을 못하냐? 아닙니다. 뒤에 거 2, 3, 4 작업을 완벽하게 했을 때는 점수가 충분히 A 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몇 점 만점으로 나오는데요? 440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함수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해서 이거 해야 돼 하면서 막 시간을 막 끌다가 내가 잘하고 할 수 있는 뭐 2작업, 3작업, 4작업을 놓치는 경우보다는 내가 잘하고 잘 못하더라도 내가 잘 아는 것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 3, 4를 완벽하게 하시면요 좋은 등급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어렵더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하다 보면 늘어나는 것이 함수입니다. 그리고 함수가 재밌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1번
순위는 알지만 나 if까지 합치니까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함수 if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 그죠? 만약에 자 함수 삽입입니다. 자, 원래 조건식이나 참과 거짓값을 쓰면 되는 아주 간단한 단순 if문이 있는 반면에 복잡 if문이나 중첩 if문처럼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 if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건식으로 뭐냐 하면 주어가 시공비가 1에서 3까지만 구하고 요게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랭크 함수를 쓰되 1에서 3까지니까 1, 2, 3 등만 나타내고 나머지는 4, 5, 6, 7, 8은 공백으로 표시하라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죠? 그럼 1에서부터 일단 랭크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랭크.eq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자, 그리고 이제 랭크.eq 함수를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랭크 함수가 들어가는데요. 나는 랭크는 자신 있어. 자, 뭐가 자신 있어? 자, 랭크는 자신 있어요. 자, 시공비 첫 번째 데이터를 찍어줍니다. 시공비 첫 번째 데이터가 G5,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이제 참조죠. 참조표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참조 범위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내가 비교를 해야 하는 대상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공비라고 하는 요 내에서 내가 몇 등이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5번에서부터 G12번을 드래그를 하고요. 요때 중요한 거는 뭐다? 절대 참조입니다. 그래서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절대 참조가 이제 되는 거는 표기가 바로 앞에 행과 열에 달러 기호가 들어간다. 그것이 이제 절대 참조에 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달러 G에 달러 5 콜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건 범위고요. 달러 G에서 달러 12 5, 6, 7, 8, 9, 10, 11, 12 요것만 내가 요 안에서 내가 첫 번째 데이터 상대 참조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몇 등일까요? 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 오더는 내림차순 순위라고 딱 지정되어 있으니까 0을 쓰거나 false라고 쓰면 되고요. 만약에 오름차순이면 true를 쓰거나 아니면 1을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요게 세 개의 그 랭크 함수의 인수에 해당되는 값을 다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자, if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이 완료됐나? 아니죠, 그죠? 요게 1, 2, 3 이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연산자 작거나 같다를 쓰고 1, 2, 3이니까 3까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식이 어렵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if만 그냥 나왔어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랭크.eq만 나왔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가 붙여서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정말 어려워.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런 수식도 쓸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쓰실 때는 그 문제는 한번 풀어봤는데 조금 어렵긴 해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참값이면 1등, 2등, 3등 표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또다시 이 랭크 함수를 길게 써야 되니까 아닙니다. R부터 이 함수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오시면 돼요. 그죠? 예, 갈로까지 안 닫으셔도 되고요.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요 값을 이렇게 붙여놓고 갈로 제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갈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4등, 5등, 6등, 7등, 8등은 공백을 주는 거니까 공백을 준다는 것은 큰 따옴표로 이제 뭐 여백을 굳이 스페이스바를 띄우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큰 따옴표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 이제 6등이니까 당연히 이제 결과값이 공백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백이 나오게 되면 또 이게 뭐야 하고요 이제 놀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채우기 핸들로 한번 아래쪽으로 쭉 내가 했는 수식을 복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채우기에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넣어보면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1등, 2등, 3등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처음에 굵은 테두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하니까 굵죠?
자, 그냥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서식 없이 채우기에도 이렇게 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막 시간이 쫓기다 보면 이걸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감점 처리가 되니까 일단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셔도 돼요. 그죠? 예, 일단 모든 테두리로 마음껏 작업을 하고, 만약에 이제 모르면 그냥 처음에 그대로 표 서식이 했는 대로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함수를 나는 적절하게 쓸 수 있어 이러면은 그런 작업이 나왔을 때 간혹 가다가 검토를 안 해보거든요. 그냥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냥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렇게 테두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테두리 굵은 시험지하고 이 그 답지하고를 잘 살펴서 꼼꼼하게 보시면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해서 1등, 2등, 3등만 이제 구했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 두 번째 어려워요. 라이트 함수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요. 마지막 글자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뭐 첫 글자나 처음이라 하면은 레프트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위치한다 하면은 우리가 미들죠. 미들에서 미드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수식으로 이 함수만 사용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 두 글자 더하기 2000으로 구한 다음에 연자를 붙이면 돼요. 그죠? 네, 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코드의 두 글자니까 일단 write 함수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write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 마법사를 불러서 텍스트, 이제 문자 데이터로 문자 함수를 많이 쓰는 것이 일단 대표적으로 이 엑셀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보통 시험 치는 곳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left, right, mid입니다. repeat도 마찬가지지만, 자, 텍스트입니다. 문자 데이터.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하이폰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number characters는 characters 문자잖아요. 몇 글자를 추출할까요? 라는 의미예요. 몇 글자 추출할까요? 마지막에서 두 글자니까 2라는 숫자를 이렇게 표기를 하면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식으로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산술연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2000, 10, 100,000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럼 결과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다? 연이라는 글자를 이제 붙이는데, 이 연이라는 글자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제 Shift 7번 키를 눌러서 연이라는 글자를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 자신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거를 n%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셀 서식을 쓰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잘했는데, 아주 뭐 함수도 잘하고 했는데 결과값도 맞게 잘했는데 셀 서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틀렸다라고 채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하고 어때요? 지금 이제 결과값을 구해 보니까 이쪽에도 속성이 들어갔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의 범위를 잡을 때는 항상 이렇게 5에서부터 행전체이기 때문에 제2의 12번까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함수 한 개가 남았는데요. 진짜 이게 막강합니다, 여러분. 예, 이 함수가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함수를 따로따로 떼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합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세요인데요. 이 두 개의 함수를 결합시키면은 평균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런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따로따로 떼어줘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붙여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일단 난이도는 붙이는 거를 나는 처음엔 몰랐다 이러면 평균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니까 따로 떼어도 좋고 붙여도 좋고, 그죠? 자, 넣어놨습니다. 근데 붙일 때는 중간에 평균이기 때문에 나누기라는 기호를 이제 들어간다. 그죠? 우리가 보통 전체 개수에다가 나머지 나누기 하고 개수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균이 나오는 전체의 뭐 합을 구하고 나누기 개수 이렇게 구하면 간단한 평균에 관련된 통계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썸을 한번 해볼까요? 썸 F. 한글이 나와도 다시 고치면 됩니다.
자, sumif 더블 클릭을 하고 마법사를 불렀을 때 range, criteria, sum range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부터 먼저 주고,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헷갈려, 범위 무슨 범위? 여기 밑에 있는 두 번째 조건 범위를 줍니다. 조건이 들어가는 범위를 주고 그 다음 조건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조건이 뭐냐면 병유충 제어 농가 면적 평균인데요. 정의된 이름이 이제 나오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범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 면적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조건 범위가 병유충 제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 병유충 제어가 관수 제어, 이건 관수 병유충 제어, 병유충 제어 있는데 병유충 제어라는 글자가 몇 개에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자. 5개 중에서 병해충 제어라는 글자가 단독으로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병해충 제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문제지에서 여러분들 이때는 헷갈리시잖아요. 뭘 써야 되지? 자, 포함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포함, 병해충 제어, 포함. 그러면 맞는 문자를 써서 별 쓰고 병해충 제어, 별을 쓰면 돼요. 근데 이제 포함이란 글자가 없어요. 그냥 병해충 제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병해충 제어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아시면 돼요. 그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뒤에 5번에서부터 뒤에 12번을 일단 범위로 주고, 그죠? 범위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주냐면 조건이죠. 조건 범위고 조건이니까 병해충 제어라는 글자를 찾아서 써주면 돼요. 직접 이렇게 써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가 있으니까 이제 병해충 제어를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썸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바로 농가 면적이에요. 농가 면적이 H5번에서부터 H12번인데 이것이 이름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가 면적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나누기를 해줘요. 나누기가 슬래시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산술 연산식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카운트, if 더블 클릭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법사를 한번 불러볼게요. fx를 한번 불러보면 이런 식으로 카운트 if는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왜? 인수가 작잖아요. 인수 2개짜리가 거의 없거든요. 함수 뭐 좀 있긴 있어요.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수가 뭐 3개, 4개인 것보다는 이렇게 2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카운트 if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 자, 레인지입니다. 이때도 레인지가 무슨 레인지냐? 조건이 있는 범위예요. 그죠? 조건이 아까 전에 병해충 제어였잖아요. 그래서 병해충 제어가 들어있는 ICT 제어 수준 요것이 바로 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병해충 제어라고 이렇게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병해충 제어가 2개인 거는 눈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는 이 함수를 사용했을 때도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데 심표 스타일 하나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이 함수의 특징은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sumif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조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보통 그 범위라고 하지 않고 조건 범위 조건이라고 해요. 그럼 조건이라고 하는 공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범위를 선택할 때도 조건 범위의 조건. 그 다음에 합범위, 그죠? 합을 구하는 거. 조건을 만족했으면 당연히 합을 구하죠. 그 다음에 count if도 한번 보세요. 조건 범위 조건. 똑같죠? 그러니까 sumif나 count if는 둘 다 앞에 있는 이제 조건 범위나 조건은 똑같은데 합범위는 sumif는 단지 합을 구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함수 알아채셨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함수가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다 했어요. 자, 순위 if rank.eq 그 다음에 write 함수 그리고 dsum 그리고 sumif 나누기 count if 평균이죠. 그 다음에 large max를 쓰지 않고 large 함수를 사용했고 vlookup 함수가 있고 조건부서식 수식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7개 함수를 다 하면 나 다 했어 저장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뭐 하셔야 돼요? 테두리 그죠? 예, 테두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이제 자료 8개 선택해서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이렇게 하면은 오전 감점이 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1작업은 지금 현재 표소식 100점과 함수 개당 20점이니까 7개 240점 만점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실제로 뭐 한다?
합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나는 240점을 다 맞는 친구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조금 요 함수 조금 어려웠어. 그 다음에 연도 이거 쉬운 것 같은데도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sum if 나누기 count if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브이로그업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대신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려웠던 부분은 한번 다시 지워가지고 딜리트 시켜서 지우고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아니면 다른 기출 문제들을 이용해서 유사한 함수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짚어가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네.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